그 사람이 지금까지 뭐 어떻게 살았는지, 정가 몇 범인지, 뭐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지, 그 사람이 말하는 재산이 진짜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말, 현재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히 그 사람을 파악할 수가 없고 속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저희 로펌에서 사기죄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기꾼을 어떻게 판별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자기 명의로 된 것이 없습니다. 특히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습니다.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채권자가 돈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돈을 미리 다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려 놓는 것입니다. 나한테 가지고 갈 돈이 없으니 우선 민사적인 측면에서는 마음 놓고 사기를 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명의로 된 계좌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차명 계좌를 사용하고요. 이미 신용불량자가 돼서 자기 명의의 계좌를 사용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들,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본명이 아닌 가명을 씁니다. 나중에 형사고소, 민사소송에서 확인해 보면 그 사기꾼 이름, 나이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누가 들어도 알만한 시그니엘, 한남 더웰 같은 좋은 집에서 삽니다. 실제 거기 안 살더라도 산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차량도 고가의 차량을 타고 다닙니다. 롤스로이스, 벤틀리, 페라리 같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온몸에는 옷, 시계, 가방 등 명품을 두르고 다닙니다. 진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명품 로고가 가장 잘 보이는 옷, 시계,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 일단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후광효과가 나타나면서 그 사기꾼이 하는 말을 진실인 것처럼 믿게 됩니다. 사기꾼들은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려한 재산 자랑, 인맥 자랑을 합니다. 내 계좌에 몇백억이 있다 라고 하거나 건물,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부자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또는 잘 알지도 못하는 주식이나 코인을 수십억씩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사기꾼이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으니 일단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수십억이 있다고 하거나 상속받을 재산이 수백억이 있다고 하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진짜 부자들은 자기가 가진 재산을 숨기려고 하지 잘 알지도 못하는 나에게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해봤자 자기에게 이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명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을 잘 안다고 하면서 자랑합니다. 실제로 알고 보면 그 유명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은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우연히 사진 한번 찍었거나 밥 한번 먹은 것이 전부인데 엄청 친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나랑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재산 자랑, 인맥 자랑을 하는 경우에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나한테 재산 자랑, 인맥 자랑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사기치기 위한 이유 말고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미안할 정도로 나에게 잘해줍니다. 나에게 빚진 마음이 들 정도로 잘해줍니다. 그러면 나도 사기꾼에게 거절하기가 힘들고 거절의 말을 하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사기꾼의 말을 계속 듣고 있게 되는데 사기꾼들이 말도 잘해요. 그래서 계속 사기꾼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스라이팅 당하게 되고 점점 사기꾼의 말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리의 이자, 큰 투자 수익, 배당 수익으로 유인합니다. 나한테 화려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미안할 정도로 나에게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당장 저 사기꾼에게 돈을 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기꾼이 나에게 고리의 이자 또는 큰 투자 수익,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만 알려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제안합니다. 이미 나는 가스라이팅, 공격을 충분히 당해서 푹 익혀져 있기 때문에 그 사기꾼의 말을 엄청 신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사기꾼이 나에게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내 인생에서 이제서야 큰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기꾼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사기꾼이 말하는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기꾼에게 돈을 넣으면 그 사기꾼은 그 피 같은 내 돈을 가지고 또다시 사기를 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명품 등을 사기 위해 그 피 같은 돈을 씁니다. 마치 다단계처럼 계속해서 사기를 쳐야 더 큰 사기를 치게 되는 구조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기꾼들은 초기에 약속을 잘 지킵니다. 처음에만요. 그러나 이것은 다 계획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기로 한 이자를 따박따박 지급합니다. 몇 개월 동안 이자를 줍니다. 또는 투자 수익금, 배당금을 몇 개월간 계속 지급해 줍니다. 이렇게 이자, 수익금, 배당금을 몇 달간 계속 받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엄청 좋거든요. 이만한 투자가 없거든요. 나도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내가 가진 전 재산을 사기꾼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고리이자, 수익금, 배당금에 눈이 뒤집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욕망의 화신이 된 나는 전 재산을 연끌해서 사기꾼에게 주고 이자를 받을 생각에 부푼 꿈을 꾸게 됩니다. 고리의 이자, 배당금, 수익금 받으면 곧 나도 부자가 되기 때문에 연끌해서 사기꾼에게 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이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사기꾼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연끌해서 모든 돈을 자기에게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나올 돈이 없으면 연락이 점차 두절되고 다른 연끌할 사람을 찾아 떠납니다. 개인을 믿고 고리의 이자, 배당금, 수익금을 얻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라든지 담보할 수 있는 재산이 없으면 또는 재산이 있더라도 내가 담보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면 사기꾼이 돈을 안 주면 끝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사기꾼은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결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인원에게만 제한한다고 강조합니다. 너가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이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바로 제한할 수밖에 없고 그럼 더 이상 너에게 기회가 없다. 두 번 다시는 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급해서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큰 기회를 놓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사기꾼에게 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기꾼이 아주 최근에 알게 된 사람이거나 갑자기 연락 온 사람이라거나 또는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전부터 지켜본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의 됨됨이나 성품이나 부자가 된 과정을 알기 때문에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가 아니라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정가 몇 범인지,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지, 그 사람이 말하는 재산이 진짜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말, 현재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히 그 사람을 파악할 수가 없고 속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특징 8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점들만 주의해 주셔도 사기 당하는 일은 절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만약에 내가 이미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